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전용 면적이 60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채소납부 세액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즉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할지라도 감면받는 금액의 15%는 최소 납부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까 취득세율이 4.6%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 납부 세액 기준 금액이 200만 원인데 보통 200만 원보다 다 초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오피스텔 분양가액의 4.6%를 취득세를 감면을 받는데 그 중에 15%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60제곱평방미터 이하만 취득세가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용 면적이 60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60이 안 넘게 해가지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로 해서 면세 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왜? 주택 임대에 대한 임대소득은 면세기 때문에. 대신에 소득세 신고는 있죠. 왜? 수익은 발생을 하니까. 근데 소득세도 현행세법상 2천만 원까지 소형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14%에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게 이제 16년, 17년부터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하는 거를 2년 더 연장을 한다는 개정안이 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올 연말에 이게 연장될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뭐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이 되기는 힘들어요. 2천만 원이 되려면은 월 한 100만 원 후반대가 되는데 거의 오피스텔이 뭐 100만 원 이하가 임대 소득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전제 조건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었을 때 두 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40, 60, 85제곱평방미터 이하에 따라서 감면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소형일수록 더 감면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취득세에서는 60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피스텔을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60제곱평방미터 전용 면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분양 면적이 아니고 웬만하면 60제곱평방미터 이하로 이렇게 하시고요. 한 채 하셨으면은 요걸 적용받고 요건 적용 못 받겠죠. 근데 두 채를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요거까지 재산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시군구에 하기 때문에 보통은 알아서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간혹 보면은 요 취득세는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감면 적용을 받는데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가끔씩 내가 주택임대사업자고 뭐 요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감면이 안 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인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재산세 항상 나올 때 이분의 그 감면이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업무용 시설이지만 주택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합해가지고 인별로 합해가지고 6억 원이 넘으면은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겠죠. 단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면은 합산해서 배제가 된다. 근데 이 종부세는 아까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세가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에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이 종부세나 뭐 국세, 뭐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임대사업 등록 외에 국세청 관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내야 이런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를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과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피스텔만 한 채만 있다. 그럼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을 또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2주택이에요. 2주택. 만약 얘가 이 오피스텔이 과세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주택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럼 주택입니다. 주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만약 얘를 산 날로부터 3년 내 팔면은 A가 비과세가 될 수 있겠고요. 있겠고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A가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들어가면은 만약 얘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 하면은 얘가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주택 임대 사업과 관련된 그 아까 강좌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 당연히 주거로 사용한다고 그 표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입 신고가 가능하겠죠.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거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취득을 해가가지고 과연 사업자들한테만 이렇게 임대를 줄 건지 아니면 주거로 줄 건지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과세 사업자로 해가지고 환급을 받을 건지 아니면 환급은 포기하고 취득세를 면제를 받을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꼼수를 부려가지고 환급도 받고 그다음에 취득세 환급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환급을 받고 나중에 추징되면은 이 취득세 면제까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오피스텔과 관련되는 투자할 때 좀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분할 때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가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